테세우스의 출생.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귀향길에 트로이젠이라는 나라에 잠시 들렀다. 트레이젠의 왕 피테우스는 아이게우스를 대취하게 한 뒤 딸 아이트라와 동침하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이게우스 왕은 깜짝 놀라며 아이트라를 깨워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바위를 들어 한쪽으로 치운 후 그 밑에 구덩이를 파고 칼 한 자루와 신발 한 켤레를 넣고 다시 바위를 제자리에 놓은 후 아이트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이 바위를 들어올릴 만큼 크거든 이 신표를 찾아 내게 보내시오. 나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요.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같은 날 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이트라와 동침한 것을 알지 못했다. 테세우스는 16세가 되자 유난히 힘이 세고 영리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레슬링을 할 때면 그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펼쳤다. 외할아버지 피테우스는 그것을 보고 손자가 포세이돈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이트라는 아들을 데리고 얘의 바위 옆으로 데려갔어. 들어보라고 하자 테세우스가 손쉽게 바위를 들어 올리자 아이트라는 칼과 신발을 꺼내 그에게 주며 말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다. 아테네로 아버지를 찾아가라. 이 신표를 갖고 가면 아버지가 너를 금방 알아볼 것이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는 테세우스에게 안전하고 짧은 해로를 통해 아테네로 가라고 충고했지만 헤라클레스의 열렬한 팬인 테세우스는 모험을 위해 코린토스에 이스트모스를 통과하는 위험한 육로로 가겠다고 고집하며 실행에 옮겼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 테세우스의 모험 경로, 페리페테스 악당 처단. 헤파이스토스의 아들인 페리페테스는 아버지처럼 절름발이었는데 코리네테스라는 청동 몽둥이를 하나 갖고 있었다. 그는 이 몽둥이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를 쳐 죽이는 악당이었다. 페리페테스는 몽둥이 인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힘이 워낙 강해 테세우스도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꾀를 내어 우선 그의 몽둥이를 뺏은 후 그 몽둥이로 페리페테스의 머리를 쳐 죽였다. 시니스 악당 처단. 테세우스는 코린토스의 이스트모스에서 악당 시니스를 만났다. 그는 행인들에게 억지로 소나무 가지를 땅바닥까지 구부리게 하고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놔버렸다. 그 순간 소나무 가지는 튀기면서 행인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다른 설에 의하면 시니스는 소나무 가지 두 개를 구부려 한 가지에는 행인의 발을 묶고 다른 가지에는 팔을 묶은 다음 손을 놓았다. 행인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다. 테세우스는 시니스 악당을 가볍게 제압하여 그가 행인을 죽인 방식대로 처치했다. 크롬미온의 암퇴지 파이아 처단. 크롬미온의 암퇴지 파이아는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인데 막 사기 트는 시아까지 먹어버리며 크롬미온을 황폐화시키기에 농부들이 밭을 경작하려 하지 않았다. 테세우스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어 암퇴지를 단칼에 죽여버렸다. 스키론 악당 처단. 테세우스는 해안가를 따라가다 스키론이라는 악당이 살고 있는 스키론 절벽길에 이르렀다. 스키론은 지나는 행인을 붙잡아 통행세 명목으로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하다가 갑자기 발로 행인을 차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다. 절벽 밑에는 엄청나게 큰 식인 바다 거북이 있었는데 녀석은 떨어지는 행인을 받아 먹고 살았다. 테세우스는 그의 발을 씻기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의 발을 잡고 절벽 밑으로 던져버렸다. 케르키온 왕과의 레슬링 시합. 엘레우시스의 왕 케르키온은 행인에게 강제로 레슬링 시합을 하자고 요구한 후 행인이 지면 목숨을 빼앗았다. 테세우스가 이스트모스를 거쳐 엘레우시스에 도착하자 케르키온 왕은 레슬링 시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부적인 레슬링 선수인 테세우스는 케르키온을 단번에 그를 땅바닥에 맺혀 꽂아 죽였다. 다마스테스 악당 처단. 엘레우시스 인근 에리네우스라는 도시에 다마스테스라는 악당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여행객을 자신의 집에 하룻밤 묵게 한 다음 여독에 지친 여행객이 깊이 잠이 들면 그의 이불을 걷고 침대와 그의 키를 비교했다. 만약 여행객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사지를 강제로 늘여 죽였고 길면 잘라 죽였다. 여행객의 키가 침대의 길이와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마스테스 손의 죽은 여행객들은 대부분 키가 침대 길이보다 작았다. 그래서 그는 잡아 느리는 자라는 뜻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테세우스는 다마스테스를 여행객들에게 했던 방식대로 그를 침대에 뉘어잡아 늘려 죽였다. 살인죄 정화. 피탈로스는 데메테르 여신이 하데스에게 납치당한 딸 페르세포네를 찾아 헤맬 때 그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해 주었다. 그 보답으로 여신은 피탈로스에게 무화 과나무를 주었다. 그의 후손들인 피탈리다이는 조상 덕분에 오랫동안 무화 과나무에 대한 지배권을 누렸다. 피탈리다이는 테세우스를 만나자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환대하고 그의 살인죄를 정화시켜 주었다. 메데이아의 관계와 부자 상봉. 아테네 도착한 테세우스는 명목상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궁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로 향했다. 긴 겉옷을 걸치고 있던 그는 아폴론 신전 옆을 지나다가 지붕을 수리하는 자가 여자라고 놀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근처 오마차로 가더니 황소 2마리를 멍에서 풀어 공중에 던졌다. 지붕보다 높이 솟아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져 즉사하자 그 후 테세우스를 조롱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후 이 청년이 아테네로 오는 길목에서 행인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을 해치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고 아이게우스 왕은 그를 궁전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런데 당시에 아테네에는 악녀 메데이아가 망명객으로 살고 있었다. 과거 아이게우스는 델피 신탁소를 방문하고 트레이젠을 거쳐 아테네로 들어오다가 코린토스에 잠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코린토스에 망명객으로 머물러 있던 메데이아는 아이게우스에게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며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약속을 받아낸 메데이아는 남편 이아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2아들을 죽이고 용이 끄는 하늘을 나는 수레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쳐 온 것이다. 아이게우스는 약속대로 그녀를 받아주고 아내로 삼았는데 메데이아는 이후 메도스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에 도착할 당시 그들이 함께 산지 17년이 흐른 상태였다. 일약 아테네의 영웅으로 떠오른 청년이 누군지 알아본 메데이아는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 아들 메도스의 왕위 계승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테세우스를 없애기 위해 아이게우스의 동생 팔라스가 형에게 품고 있는 역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메데이아는 왕에게 저런 영웅은 두고두고 당신에게 동생 팔라스와 같은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라고 조언하면서 테세우스를 제거하도록 부추겼다. 아테네의 마라톤 지역에는 과거 헤라클레스가 크레타 섬에서 잡은 황소가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산채로 잡아 건네자 왕은 다시 헤라 여신에게 바쳤고 헤라클레스를 싫어한 여신은 황소를 마라톤 지역에 풀어놓은 것이었다. 황소는 마라톤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영웅들이 잡으려 했지만 모두 목숨을 잃었다. 아이게우스는 메데이아의 권유로 테세우스를 이 방법으로 해치우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출정하자마자 단숨에 황소를 제압해서 가져왔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메데이아는 이번에는 포도주에 독을 타서 아이게우스에게 건네주며 축하 파티에서 테세우스에게 권하도록 했다. 테세우스가 막 잔을 들어 마시려는 순간 아이게우스는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보았다. 그것은 트로이젠에서 자신이 바위 밑에 숨겨놓았던 바로 그 칼이었다. 깜짝 놀란 아이게우스는 잽싸게 테세우스에게 달려가 잔을 떨어뜨리며 아들과 감격에 포옹을 했다. 아테네 시민 모두가 부자 상봉을 축하했지만 왕의 동생 팔라스와 그의 아들들만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들이 권력을 이어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테세우스가 나타난 이상 허황된 꿈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쿠데타 계획을 세웠는데 레우스라는 자가 그들을 배반하고 테세우스에게 쿠데타 계획을 폭로해 주었다. 테세우스는 그들의 본거지를 급습하여 쿠데타 세력 대부분을 소탕하였다.
공물을 자처한 테세우스. 미노타우로스 처단 후 아리아드네를 품고 라비린토스 탈출. 크레타와 아테네 전쟁. 테세우스가 태어나기 오래전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우스가 크레타에서 선진도시 아테네에 와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영웅들을 위해 경기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안드로게우스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왕은 안드로게우스가 장차 자기 왕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를 마라톤으로 보내 황소를 잡아오도록 했다. 안드로게우스는 용감하게 출정했지만 불행하게도 황소의 뿔에 받쳐 죽고 말았는데 이에 분노한 크레타 왕 미누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를 응징하기 위해 아테네를 공격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아테네는 전세도 분리했지만 역병까지 나돌았다. 아이게우스가 델피의 재앙을 피할 방도를 묻자 미누스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라는 신탁이 나왔다. 미노스는 휴전의 대가로 9년마다 아테네의 처녀 총각 각 7명을 곡물로 요구했다. 크레타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에게 그들을 먹이감으로 주기 위해서였다. 미노타우로스와 라비린토스. 크레타의 왕 미누스는 왕이 되기 전 왕위를 놓고 형제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포세이돈 신에게 황소 한 마리를 바다에서 튀어나오게 해주면 왕위에 오른 다음 그 황소를 다시 바치겠다고 형제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그에게 멋진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었다. 미노스는 그 덕택에 크레타 왕이 되었지만 그 황소를 다시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황소를 우리에 가두고 다른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바쳤다. 분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가 그 황소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파시파에는 때마침 크레타의 망명온 그리스 최고의 건축가 다이달로스에게 나무로 암소의 모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다이달로스가 만든 암소 모형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파시파에는 속이 텅 빈 나무암소 속에 들어가 황소와 사랑을 나눈 후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낳았다. 아내가 괴물을 낳자 미노스 왕은 창피하여 다이달로스를 불러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게 바로 라비린토스라는 미궁이었다. 왕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그곳에 가두고 거친 성정을 달래기 위해 9년마다 한 번씩 인육을 먹잇감으로 주고 있었다. 곡물을 자처한 테세우스. 테세우스가 팔라스에 쿠테타 음모를 진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 번째 곡물 바치는 운명이 날이 왔다. 인질로 잡혀갈 처녀 총각은 추첨으로 정했는데 그는 7명의 총각 중 1명으로 자원하였다. 그러자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바닷가 절벽에서 크레타 쪽을 보며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돌아올 때 살아있으면 키자비에게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꿔 달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알고 싶구나. 미노스와의 힘겨루기. 미노스는 크레타로 가는 도중 처녀 인질 중 한 명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테세우스는 미노스가 자꾸 그녀에게 치근거리자 그녀를 적극 보호하고 나섰다.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입씨름이 벌어지자 서로 상대방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발끈한 미노스가 먼저 자신의 출생을 증명하기 위해 제우스에게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징조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제우스가 번개와 천둥으로 화답했다. 의기양양해진 미누스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 바다에 던지고는 테세우스에게 포세이돈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바다에 들어가 그 반지를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테세우스가 바다에 뛰어들자 돌고래 떼가 나타나 테세우스를 바다 궁전으로 안내했다. 그러자 바다의 요정들인 네레이데스가 그에게 미노스의 반지를 돌려주고 포세이돈의 왕비 암피트리테는 덤으로 보석이 달린 왕관을 선물해 주었다. 테세우스는 배로 돌아와 미노스에게 반지를 돌려주고 왕관은 자신이 차지했다. 타우루스와의 대결. 미노스 왕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부하이자 함대 사령관인 타우루스를 미워했다. 타우루스는 아주 거칠고 천부적인 싸움꾼으로 크레타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에서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다. 또한 자신의 아내 파시파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가 워낙 인기가 높아 공개적으로 잡아들일 수도 없었다. 테세우스가 크레타에 도착하자 마침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미노스는 눈엣가시 같은 타우루스를 테세우스가 혼내주기를 은근히 바랐다.
예상대로 경기에서 타우루스를 가볍게 제치고 테세우스가 우승하자 미노스는 열광하며 앞으로 아테네에서 인신공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랑에 빠진 아리아드네와 라비린토스 탈출. 미노스 왕에게는 아리아드네와 파이드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중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타우루스와의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그녀는 테세우스가 괴물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라비린토스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애가 탔다. 그래서 그녀는 감옥을 설계한 다이달로스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다이달로스는 아리아드네에게 실꾸리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 공주님, 감옥은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테세우스에게 이 실꾸리를 이용하라고 하세요. 실을 감옥 입구에 묶고 풀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괴물을 죽인 다음에는 실을 따라 나오면 됩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실꾸리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저를 그리스로 데려가 아내로 삼겠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돼요. 결국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무사히 나비린토스를 빠져나왔다. 약속대로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아테네로 향하였다.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할 수 없었는데 이는 테세우스가 출항하기 전 미리 크레타의 모든 함선 밑에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이다. 아리아드네와의 이별.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는 식수를 조달하기 위해 잠시 낙소스 섬에 들렀다. 그런데 테세우스는 당시 파노페우스의 딸 아이글레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잠든 아리아드네를 낙소스에 버려두고 떠났다. 얼마 후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낙소스 섬에 들렀다가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 아리아드네를 발견하고는 아내로 삼았다.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자살. 멀리 아테네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테세우스는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는 낙소스에 버리고 온 아리아드네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아버지 부탁을 잊고 있었다. 날마다 절벽에 나와 크레타 쪽만 응시하던 아이게우스는 마침내 아들이 탄 배가 멀리서 보였다. 그는 재빨리 돛의 색깔을 살펴보고 깊은 총격에 빠졌다. 유일한 후계자를 잃은 그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다. 그는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다. 이후 아이게우스가 자살한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딸에게 해로 불렀다. 아테네 항구 팔레론에 상륙한 테세우스는 무사귀환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 아테네의 왕이 된 테세우스. 아테네 개혁. 아버지 아이게우스에 이어 아테네의 왕위에 오른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아테네 인근은 수많은 독립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아테네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항상 분쟁에 휩싸이곤 했다. 테세우스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근 지역들을 아테네로 편입하여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아테네의 아티카 지역은 엘레우시스와 메가라를 포함한 이스트모스 서쪽 끝자리인 코린토스의 국경선까지 확장하였다. 이스트미아 경기 개혁. 이스트미아 경기는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가 창설했다. 창설 유래는 디오니소스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자 헤라의 박해가 염려된 제우스는 그를 이모 이노 부부에게 맡겼다. 그러자 헤라는 그 부부에게 광기를 불어넣었는데 이노는 막내 아들 멜리케르테스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넣고 남편 아타마스는 큰아들 레아르코스가 사슴으로 보여 창으로 찔러 죽게 만들었다. 제정신을 차린 이노는 멜리케르테스 시신을 안고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이들 모자를 불쌍히 여긴 바다의 신들은 이노는 바다 요정 레오코테아로 아들은 곤경에 처한 선원들을 도와주는 팔라이몬이라는 항해의 신으로 만들어주었다. 얼마 후 돌고래 한 마리가 멜리케르테스 시신을 코린토스 지역까지 가져다 주었는데 당시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시포스는 그의 시신을 거두고 소나무 옆에 제단을 만든 다음 멜레케르테스를 기리기 위해 이스터미아 경기를 창설했다. 테세우스는 이런 미스트미아 경기를 자신의 실제 아버지 포세이돈 신을 위한 경기로 바꾸었다.
아마존족의 정벌. 아테네 왕이 된 테세우스는 아르고호의 모험과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등에도 참여하였지만 그의 활약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오히려 아마존족 정벌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아마존족은 여전사의 나라인데 헤라클레스가 한 번 휘젓고 간 후에는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테세우스는 아마존족을 공격하여 여왕 안티오페를 인질로 잡아왔는데 아마존족들은 군사를 다시 정비하여 아테네까지 쫓아왔다. 그들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최후까지 결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군사력의 태반을 잃었다. 당시 아마존족의 새 여왕이자 안티오피의 여동생 멜라니페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메가라로 탈출했지만 화병으로도 죽고 말았다. 인질로 잡힌 안티오페도 아들 히폴리토스를 낳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테세우스는 히폴리토스가 자라자 트로이젠으로 보내 아들이 없던 외할아버지 피테우스의 후계자가 되도록 했다. 파이드라와 히폴리토스. 세월이 한참 흘러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파이드라 공주와 결혼을 하였다. 크레타의 왕은 미누스가 아니라 그의 아들 데우칼리온이었다. 데우칼리온은 테세우스가 자신의 여동생 아리아드네를 버린 적이 있지만 그와 매제가 되는 것이 싫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테세우스는 파이드라 사이에 두 아들 데모폰과 아카마스를 두었다. 아테네의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 외국에 망명해 있던 아이게우스의 동생 팔라스와 그의 아들들이 아테네로 잠입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은 테세우스의 손에 살해되고 말았다. 테세우스는 혈육을 살해한 죄로 1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다. 그는 이 기간을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트로이젠에서 보냈다. 그런데 그의 후처 파이드라는 엘레오시스 비위에 참석하기 위해 아티카에서 온 전처의 아들 히폴리토스를 얼핏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만난다는 구실로 트로이젠을 방문하였다. 히플리토스는 처녀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며 독신으로 살기로 맹세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경멸했고 여자들은 거들도 보지 않았다. 히폴리토스가 새어머니인 자신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자 파이드라는 애가 타서 점점 야위어 갔다. 파이드라의 유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은밀하게 히폴리토스를 찾아가 파이드라의 애타는 마음을 전했다. 히폴리토스는 깜짝 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유모의 말을 막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부탁도 했다. 유모의 말을 들은 파이드라는 광기에 빠져 남편 테세우스가 집을 비운 사이 유서 한 장을 서놓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없는 사이 히폴리토스가 제 방에 들어와 저를 욕보였습니다. 저는 수치심을 참을 수 없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테세우스는 당장 히폴리토스를 트로이젠에서 추방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포세이돈 신에게 히폴리토스를 죽여달라고 기도까지 했다. 히폴리토스가 트로이젠을 떠나기 위해 마차를 타고 해안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황소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말들이 황소를 보고 놀라 요동을 치자 마차가 뒤집혔다. 히폴리토스는 고삐에 목이 엉켜 질질 끌려가다가 길가 바위에 받쳐 결국 목숨을 잃었다. 테세우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으로부터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히폴리토스의 비극은 자신을 무시한 아프로디테의 분노 때문에 일어났다. 제우스의 딸 납치.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스. 페이리토스는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서 그의 용기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마라톤 지방에서 테세우스의 가축들을 훔쳐 그의 추격을 유인한 후 그와 맞서 한참을 싸웠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자 그들은 설색의 메료당의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페이리토우스의 결혼식 날 켄타우로스족과 라피타이족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켄타우로스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페이리토우스의 신부 히포메다이아를 껍탈하고 다른 여자들을 납치하려 했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이때 페이리토우스를 도와 수많은 켄타우로스족을 해치웠다. 언젠가 그들은 자신들의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 제우스의 딸을 납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먼저 테세우스가 헬레네를 지목했다. 테세우스는 페이리토우스의 도움으로 쉽게 헬레네를 납치한 후 그녀를 아티카의 아피드나에 있는 어머니 아이트라에게 맡긴 다음 페이리토우스가 지목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기 위해 지하 세계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끝자락 타이나론 곳 근처의 입구를 통해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 페이리토우스가 하데스에게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하데스는 시종에게 신선한 음료를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들이 돌 의자에 앉자마자 지하 세계에 온 목적뿐만 아니라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망각의 의자였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가 12번째 과업 수행을 위해 지하세계 방문할 때 발견되어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페이리토스는 그를 풀어주려 할 때 심한 지진 현상으로 인해 풀려 나올 수 없었다. 테세우스의 죽음. 테세우스가 없는 사이 헬레네의 오빠 폴리데오케스와 카스토르가 스파르타와 아르카디아의 군대를 이끌고 아피드나를 정복했다. 그들은 헬레네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유모로 쓰기 위해 테세우스의 어머니 아이트라도 납치해갔다. 그리고 아테네로 쳐들어가 메네스테우스를 왕으로 옹립했다. 왕이 된 메네스테우스는 전쟁을 야기한 테세우스를 비판하며 아테네 시민들이 그에게 반감을 품도록 선동하고 또 강제로 아테네 편입한 지역의 사람들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지하 세계에서 돌아온 테세우스는 아테네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 데모폰과 아카마스를 엘레페노르에게 부탁한다. 후 스키로스로 향했다. 스키로스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스키로스의 왕 미코메데스에게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재산을 요구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왕은 그를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그의 명성을 무척 시기하고 있었다. 또한 백성들이 테세우스에게 품고 있는 존경심도 마음에 거슬렸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해안 절벽을 산보하고 있을 때 미코메데스는 갑자기 테세우스를 절벽 아래 바다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 테세우스의 아들 데모폰과 아카마스는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여 외할머니 아이트라를 구했다. 아이트라는 성년이 된 헬레네를 따라 트로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왕 메네스테우스도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사하고 말았는데 아테네로 돌아간 데모폰은 메네스테우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테세우스의 유골.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타고 돌아온 배는 잘 보관하여 기념물로 삼고 있었지만 테세우스가 죽은 후 그의 유골은 찾지 못했다. 그러자 아테네의 장군 키몬이 테세우스의 유골을 찾기 위해 스키로스로 왔다. 어느 날 하늘을 선회하던 독수리 한 마리가 갑자기 어떤 언덕에 앉아 부리와 발톱으로 쪼고 핥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병사들을 시켜 그 장소를 파보았더니 바로 그곳에 사람의 뼈가 안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뼈를 테세우스, 유골이라 생각하고 아테네로 모셔갔다. 리틀 헤라클레스. 테세우스는 어렸을 적부터 헤라클레스의 업적을 무척 부러워하면서 닮고 싶어 했다. 또한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는 친척 사이였다. 테세우스의 어머니 아이트라는 피테우스 딸이고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는 리디시케의 딸이었는데 피테우스와 리디시케는 남매 사이였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핏줄만 가까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헤라클레스와 유사했다. 첫째, 짧고 안전한 해로를 마다하고 멀고 위험한 육로를 선택한 것은 헤라클레스가 갈림길에서 힘든 길을 선택한 것과 유사하다. 둘째, 테세우스는 악당들을 처치할 청동 몽둥이를 사용하는데 헤라클레스의 올리브 몽둥이를 연상시킨다. 셋째, 헤라클레스는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지만 테세우스는 그 황후를 죽여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넷째, 모두 지하 세계를 다녀온다. 다섯째, 모두 여성 편력이 심했다. 여섯째, 모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